비트코인을 구입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bitcoin.org에서 걸고 있는 첫 화면에 나온 이것이 다 사기다.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소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은 오로지 투기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은 놀라운 발견이고 코인 시장은 거품이 꼈더라도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한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원래의 목표인 최초의 국제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선례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통화를 만들고자 한 최초의 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던 1944년 45개 연합국 700여 명의 고위경제 관료들이 미국 뉴햄슈주 브렌튼 우즈에 모여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 달러 기축통화 등 주요한 국제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이 자리에서 국제통화인 방코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방코르를 통해 세계 각국이 무역을 할 때 각 나라의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통화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었죠. 케인즈는 국제통화를 통해 무역의 국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특정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일 경우 미국 내에서 유동성 위기가 일어나면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이되지만 국제통화를 활용할 경우 경제 위기의 전이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게 그의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국경 없는 화폐를 만들자는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아닌 국제통화를 도입할 경우 초강대국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후에 단점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단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지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미국 저소득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금리 상승으로 주택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 불능 상태에 놓여 파산하고 맙니다. 달러 유동성 위기는 다른 나라 금융기관으로 퍼졌고 이는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국제경기 침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통화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비트코인 속의 첫 문구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특정 정부의 통제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세계 어디에서나 거래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로 케인즈가 구상한 국제통화가 기술 발전으로 현실화되는 걸까요? 케인즈가 구상한 국제통화 역할을 어떤 가상통화가 떠맡을지 불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나 네오, 리플 등 다른 종류의 코인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개발할 또 다른 종류의 가상통화가 될 수도 있죠. 확실한 것은 미국 등 선진국 정부의 지지를 받은 한두 개의 가상통화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통제권 밖에 놓인 가상통화는 자력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정부가 브레턴 우즈 회의에서 국제통화 도입에 반대했던 것처럼 국제통화 자체에 대한 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으로 많은 이득을 본 미국이 지금의 통화 권력을 쉽사리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의 근원은 국경 없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통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통화 권력을 누리려는 세계 각 정부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은 방코르처럼 국제통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코인과 많이 비교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은 과거의 월드와이드 웹을 들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탄생으로 인터넷은 발전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에는 수많은 관련 벤처기업들이 등장했었고 회사 이름에 닷컴을 붙이고 나와 이를 가리켜 닷컴 버블이 생기고 거품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생존하여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서비스를 무작정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속에서 혁신을 추구해서
1998년 검색 엔진 회사 구글, 1995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온라인 쇼핑을 강화해 가던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면 많은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벤처 회사들이 즐비했던 닷컴 버블 시기에 이러한 결정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확률이었을 것입니다. 닷컴 시장처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대부분 코인들은 사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수의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발전처럼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나올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나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국제통화에 미리 투자하는 선구안도 없겠지요. 그래서 투자로 인해 수익을 보기보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바뀔 미래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편이 더욱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